안녕하세요, 사무엘입니다. 오늘은 흑수저 출신으로 자수성가에 성공해서 1,000억원대의 주식자산을 보유했던 슈퍼개미 손명환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분이 슈퍼개미 손명환씨고요. 1965년생 대구중앙상고 졸업하셨고요. 2004년에 5천만원으로 투자한 금액이 10여 년 만에 1,000억원대로 돼서 약 2,000배의 수익을 내셨어요. 현재는 대구에 위치한 세광무역의 대표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이 슈퍼개미 손명환씨는 2015년 당시에 본인이 5% 이상 보유했던 16개 종목에 대해서 대주주 지분 공시를 했는데요. 이 16개 종목의 지분 평가액 가치는 약 603억에 달합니다. 그리고 가장 주식 지분을 많이 보유했을 당시에는 총 주식 자산의 가치가 약 1,000억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혹자는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시는 손명환씨를 대구의 현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슈퍼개미 손명환씨는 전형적인 흑수저였어요. 고졸 출신으로 한 번도 대기업에 근무해 본 적이 없다. 주로 중소기업과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서민의 삶을 살아오셨죠. 이분이 어떻게 해서 주식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두고 1,000억원대의 자산을 보유한 슈퍼개미가 될 수 있었는지 이분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환씨는 1989년에 중소기업의 경리과에서 세무, 회계 담당 업무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이 세무, 회계 담당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후에 손명환씨가 투자를 할 때 기업 평가와 기업의 재무제표를 볼 줄 안다라고 본인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이분은 주로 자동차 부품회사, 섬유회사, 기계공장 등에서 근무하시면서 격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셨는데, 이분이 주로 자동차 부품회사, 기계공장 등에서 근무하신 경력 때문인지 후에 투자하는 종목들도 자동차 부품, 기계 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많았어요. 이 손명환씨는 97년에 IMF 당시에 퇴직을 하신 후에 그때까지 모은 돈 약 1억 5천만원으로 처음 주식 투자 시작을 하셨어요. 그때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IMF 외환위기 당시에 코스피 지수가 270까지 떨어졌죠. 그러면서 손명환씨도 깡통 계좌를 차게 됐어요. 이 첫 번째 투자에서 실패를 하시고 그 후에 재취업해서 2001년에 그때까지 모은 돈 7천만원으로 두 번째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어요. 2001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9.11 테러 사태가 있었죠. 이때 코스피 지수가 1000에서 460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손명환씨는 두 번째로 깡통 계좌를 차게 돼요. 이후에 한동안 주식을 접고 2003년부터 원사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대박이 나면서 큰 돈을 버셨다고 해요. 그래서 2004년에 사업을 하면서 모은 돈 5천만원으로 3세판 세 번째 주식 투자를 시작하십니다. 이때 당시에 매수했던 종목이 AD칩스였는데 2,500원대 이때 매수를 하셨죠. 저점 매수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이너스 30%까지 빠지면서 1,870원까지 빠졌죠. 그러다가 다시 주가가 2,800원대로 회복했을 때 이때 전량 매도하면서 일부 수익을 보시면서 빠져나오셨어요. 그런데 이 종목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후에 주가가 계속 오르다가 1년 후에는 17,650원까지 가고 2년 후에는 26,000원까지 올라서 이 손명환씨가 매수했던 금액보다 10배가 오르게 돼요. 이때 저가에 매수한 기업은 목표 수익률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본인이 주식하면서 찍은 종목은 장기적으로는 내려간 종목이 거의 없었다. 단지 내가 기다리지 못해서 망했고 기다려서 성공했다 라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2004년 이후부터 손명환씨는 주식 투자에서 승승장구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분이 밝힌 앞선 두 번의 실패와 세 번째 성공의 차이는 바로 기다림이었어요. 본인 스스로 밝히길 실패했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급했다. 주식을 사고 빨리 수익을 보고 싶어서 빨리 원금 회복을 하고 싶어서 기다리지 못했다. 즉 좋은 종목을 저가에 매수해서 오를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철학을 갖게 되셨어요. 손명환씨의 성공 요인을 분석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원금 5천만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주식담보대출을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했고, 두 번째로 본인 회사에서의 재무 관련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실적과 철저한 재무제표를 분석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번 투자한 기업은 믿음을 갖고 오를 때까지 장기 투자하셨는데 길게는 10년까지 보유한 종목도 있다고 하시고요. 다만 최근에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최근 주식시장이 모바일 매매가 활성화되고 주식 거래세도 없어지는 추세로 단타 매매가 성행하다 보니 본인도 과거와 같은 장기 투자보다는 좀 더 매매 호흡을 짧게 가져가고 더 수익 실현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언급을 하신 바 있어요. 또한 가치 투자뿐만 아니고 테마주 등 상황에 따라서 유연한 투자를 했는데 2004년에서 2005년 당시에는 당시에 핫했던 줄기세포, 와이브류 관련주에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냈고 2015년에서 16년 사이에는 제약 바이오에 투자를 해서 본인이 말하기를 약국을 차릴 만큼 많은 기업에 투자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슈퍼개미 손명환 씨의 주요 매매 기록을 살펴보면 2007년에 필루스 50만 주를 1,000원에 매수, 7개월에 3,800원에 매도하면서 약 14억 차익을 보셨고, 2015년에는 동원 시스템즈 만원대에 매수해서 3만원대에 매도하면서 약 수십억의 손익을 실현하셨다고 합니다. 또 2015년에 멜파스 90만 주를 3,920원에 매수해서 5,500원에 전량 매도하면서 14억의 차익을 보셨어요. 2015년 당시에 언론에서 밝혀진 손명환 씨의 대표 보유주 현황을 보면 자동차 부품업체인 동원금속을 포함해서 5% 이상 지분 공시한 보유 주식들의 평가액만도 약 858억에 달하고요. 당시 평가손익은 약 540억 원에 달했어요. 이때 당시가 손명환 씨의 투자 손익이 매우 좋았던 시기로 언론에서도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슈퍼개미 손명환 씨의 투자 철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분은 기업을 선정할 때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 분석을 기본적으로 철저히 하세요. 손명환 씨가 회사 생활을 하실 당시의 업무 자체가 재무, 세무, 격리 관련 업무여서 재무제표 보는 것은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지금까지 투자한 수백 개의 종목 중에 상장 폐지된 회사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반적인 가치 투자자와는 약간 다른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철저한 기업 분석을 바탕으로 적자 중이거나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도 과감하게 투자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기업 분석이 철저히 돼 있다면 설사 적자 중이거나 부채가 있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둘째, 실적에 비해 저평가된 1,000원, 2,000원대의 저가주 및 동전주에 장기 투자하는 경향이 있어요. 즉 이분은 PSR을 중시한다고 할 수 있어요. 셋째, 주식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즐겨 쓰시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 가치가 있는 종목은 기다리면 언젠가는 반등한다. 이분은 단타를 굉장히 싫어하시고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를 고수하시는 매매 기법을 갖고 계십니다. 넷째로, 손절매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분이 말하는 비유가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혼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래서 제가 손명환 씨의 투자 철학과 투자 기법을 분석을 해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존 템플턴과 굉장히 닮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손명환 씨도 스스로 밝히기를 본인이 가장 존경하는 투자자가 존 템플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존 템플턴은 저평가된 저가주를 매집해서 수익을 올리는 바겐헌팅의 대가라고 할 수 있어요. 존 템플턴이 했던 얘기 중에 유명한 얘기가,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주식을 싸게 사서 장기 투자하면 성공한다 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어요. 손명환 씨 역시 주가가 낮은 저평가된 종목을 즐겨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내셨어요. 2017년부터 손명환 씨가 언론에 자주 보도된 것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동원금속이라는 회사의 최대주주 지분 경쟁을 벌였기 때문인데요. 2015년 이후부터 지분을 꾸준히 매입을 하면서 지분율을 계속 높여갔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동원금속의 지분율이 30%를 넘게 되고요. 공시자료를 보면은 이게 2017년 당시의 공시자료인데요. 이윤우라는 사람이 자주 보입니다. 이분이 동원금속의 오너고, 손명환 씨와 이윤우 오너가 최대 주주가 되기 위한 지분 경쟁을 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017년 말에는 드디어 최대주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때 손명환 씨가 밝히기를 최대 주주로 경영권을 확보 시에 제3자 매각이나 혹은 전문 경영인 영입 등을 통해서 성장성을 극대화하겠다. 기업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낮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인 주주 행동주의를 보여주셨던 손명환 씨가 지분을 모두 매각하게 됩니다. 2018년 1월에 약 32%의 지분을 한꺼번에 처분을 하면서 동원금속의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져요. 바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손명환 대표가 34.7%까지 지분을 확보했다가 1.8%로 지분이 떨어졌죠. 30%가 넘는 지분을 모두 매각을 하면서 주가가 반토막이 아닌 4분의 1 토막이 나버렸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때 당시에 동원금속이 유상증자를 결정을 해요. 그러면서 손명환 씨가 대주주 지분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야 됐었는데, 대주주인 본인과 상의하지 않고 오너 일가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 것에 대해서 크게 실망을 했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2018년 1월 16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지분 30%를 모두 매도하고, 동원금속뿐만 아니고 5% 이상 보유했던 다른 회사의 주요 대주주 지분도 한꺼번에 정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 보면 경영권 획득에 실패한 슈퍼개미가 그냥 물러서는 모양새였는데, 사실은 이 이면에는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손명환 씨가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를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동원금속 대량 매도 관련된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회사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하는데 최대 주주에게 사전 연락 한 통 없었다. 동원금속 지분을 매각하면서 약 300억에 달하는 손해를 보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을 하셨어요. 이 손명환 씨가 2016년부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조사단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대주주의 단기 매매를 사유로 조사를 받으면서 심지어 검찰청 소환까지 당했다고 해요. 조사관이 왜 주식을 계속 사서 경영 참여를 하려고 하느냐,
왜 중소기업을 괴롭히느냐라는 말까지 하더라. 본인은 주가 조작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경영진이 회사를 잘 운영하지 못하니까 경영에 참여해 개선시켜보려는 건데 금융당국이 개인 주주를 기업을 괴롭힌다고 견제한다고 하면서 기업 편들기를 강하게 비판을 했었어요. 동원금속 경영권 분쟁과 지분을 모두 매각한 이야기는 머니투데이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바 있어요. 개미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대주주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경영에 참여할 수가 있고 주주로서 회사의 비즈니스에 대한 개선과 건의를 할 수가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너일거와 금융당국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기업을 편들고 개인 주주의 주주 행동주의를 기업을 괴롭히는 행위 정도로 인식한다는 것에서 손명환 씨가 굉장히 큰 실망을 하셨다고 밝히고 있고요.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씁쓸했습니다. 기사의 마지막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것은 기관이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서 주주 권익을 보호하라는 의미이다. 이런 시대에 주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금융당국마저 이를 기업 괴롭히기 찜으로 치부한다면 기업과 동행하라는 격언은 공용불에 지나진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는 가상화폐 매매와 다를 것 없이 가격 등락 차익이나 따먹는 투기에 불과한 것인가. 한때 1,000억 원대의 자산을 보유했던 손명환 씨는 현재 주식자산 규모를 300억 원대로 축소하셨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 투자자들이 취할 수 있는 주주 행동주의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개인 투자자의 한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손명환 대표님의 일화였습니다. 끝으로 손명환 씨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당부하셨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저도 성질이 진짜 급하고 그런데 주식시장만큼은 편안한 자세로 하는 이유도 급한 사람이 무조건 손해보기 마련입니다. 개인들이 돈을 못 번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도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노력을 안 합니다. 주식은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하고 그냥 남들 말만 듣고 하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을 가져라. 공부를 하는 이유는요, 남한테 계속 얻으면 할 거냐, 평생 주식을 할 건데 지금부터도 공부를 해놓으면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돼서도 나중에 자기 스스로 주식에 대해서 눈이 떠야지 돈을 벌 수 있죠. 네, 이상 사무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